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7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좀 많이 내리다가 장 막판에 다 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외국인 위주로 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고점을 확실하게 넘지 못했고요. 한번 꺾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3200선, 네, 요 근처가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고요. 2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또다시 이제 매도 위주로 물량이 나오고 있어서 뭔가 코스피의 힘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크게 힘 못 쓰고 계속 하락을 좀 하면서 네, 하락하면서 이제 횡보를 좀 하죠. 그래서 힘을 확실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지금 조정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대형주들이 좀 팍팍 올라줘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제는 좀 1032포인트, 네, 1030포인트 정도에서, 올라갈 듯 하면서 또 두 번의 음봉을 맞았고요. 이전의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뭔가 힘차게 올라갈 때는, 바로바로 이 고점을 올라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쌍봉자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21선 근처로 내려올 수 있을 뭐 그런 패턴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도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수를 뭐 짧게 3일 연속만 매수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은 뭐 여전히 아직 좋은 고점, 네, 을 이제 갱신을 하고, 위치를 좋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음봉을, 고점 부근에서 두 번 맞고 떨어졌다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언제나 그랬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뭐 요 정도로 보고요. 오늘 뭐 미국 10년물은 네, 채권 수익률은 그대로 1.58%로 계속 유지 중이고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1111달러. 네. 조금 어, 1111원이죠. 네, 원달러가 조금 상승했지만, 뭐, 크게,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다우존스, 나스닥 조금 플러스고요. 네,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상승을 조금 멈추고, 뭔가 조금, 보합을 하는 느낌이죠. 약간. 그래서 횡보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0원 내려서 1850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2.69% 내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난다고 해서 장중에 공시가 나면 좀 좋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아쉽게도 장 후반에 공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가 장중에 이제 주가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에 따라서 그냥 진행이 좀 된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산 인프라코아도 먼저 소식 보고 가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죠. 장 끝나고 발표를 좀 했는데요. 자, 두산 인프라코아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3% 증가를 했다.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사실 컨센서스보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아의 올해 건설 경기 호강에 따른 이 수혜를 톡톡히 봤다라고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에 깜짝 실적이 나왔다. 자, 국내 1위 업체, 건설기계 업체,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아가 전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95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3.2% 증가한 것으로 잠정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403억 원을 22.9% 상회를 하면서 역대 1분기 영업이익 중에서 최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출도 2조 4,86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도 1,873억 원으로 전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이 굴착기가 많이 판매가 되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카타르에서 100대 이상의 이 굴착기를 한 번에 판매를 하면서 단일 판매 최대 계약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어의 러브콜이 굴착기에 대한 러브콜이 들어온 상황에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오늘 주가는 좀 내렸지만 결국에는 이 공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0원으로 네, 지금 시간외를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시간에는 생각보다 힘을 좀 못 받았지만 저는 내일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어 모두 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뿐만이 아니고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밥캣 모두 잘 나왔고요. 심지어 이제 두산 중공업까지 이렇게 잘 나와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도 1분기 영업이익이 3,721억 원으로 잡혔고요. 무려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지금 아주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두산중공업 하나만으로 네, 연결 매출액 말고요. 두산중공업을 따로 보더라도 지금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네, 두산중공업 자체 실적도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1,937억 원 증가한 585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중공업 비롯해서 두산 그룹 전체가 지금 뭐 확실히 안정화되었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 지금 부채를 많이 이 상환을 좀 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가 네,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 전환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무에 대해서 좀 우려되었던 그 점이 완전히 불식되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자에서 흑자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호황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저는 두산 중공업과 함께 같이 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은 11,000원을 좀 깼지만 내일은 바로 회복을 할 것 같고, 여차하면 조만간 이제 이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양봉이 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좀 부족했지만 내일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갔으면 하고요. 종가 베팅을 제가 좀 하려고 걸어 놓다가 사지지 않았습니다.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고, 대신에 두산 중공업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내일 장 시작에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87만 주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좀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특히 많이 매수를 했고, 연기금은 또 12,000주 매도하면서 마무리했네요. 근데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전에 계속 매수했던 그런 흐름이 있고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실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네, 공매도 아니죠. 네, 대차장고와 그 다음에 실제로 매도했는지 확인을 하면요. 86만 9천 주 매도 잡혀 있다가 76만 주, 네, 매도로 전환이 좀 되었고, 실제로는 어제 매수량보다는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간 한 300만 주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매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매수량에 비해서요. 그래서 최대 실적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좋게 진행이 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두산 중공업 자체가 또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공매도 잔고 670만 주로 네, 또 10만 주 정도 증가했고요. 지금 600만 주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대량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서서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병 기일이 좀 다가오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 이 공매도 세력들도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계속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다가 잠깐 나갔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내일 바로 다시 위로 뻗어나갈 모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 모두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 내일 그 다음에 조만간 급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